하나디펜스는 영국의 차기 자주포 획득 사업에 K9 자주포 개량형인 K9A2를 앞세워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영국은 근본적인 방위 계획 수정에 따라 영국 육군의 AS-90 자주포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파기하기로 결정하고 116kg의 신형 자주포 도입을 목적으로 한 MFP 프로그램을 새롭게 출범시켜 오는 2022년 제안의뢰서를 발행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최종 계약을 따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력화 시점은 2029년입니다. 또한 영국 육군은 자주포 전력 재구축에 8억 파운드의 예산을 확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기업이 MF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는 독일 KMW의 명품 자주포 PGH-2000과 독일 라인메탈의 HX3 그리고 스웨덴 BAE 보포스의 아처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K9 자주포도 화력과 기동성 및 실전 능력 면에서 검증을 마친 명품 무기인 만큼 유력 후보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하나디펜스는 K9의 메이드인 UK 버전 구축을 위해 영국의 파트너 업체와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고 지난 2일 보도했고 영국 육군에 제안하는 K9은 K9A2로 불리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포탄 무인화 및 지뢰 방어를 도입한 모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디펜스 담당자는 K9A2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영국 파트너사에 이전해 영국 육군용 K9A2를 현지 제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영국의 파트너사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펜스 뉴스는 하나디펜스의 파트너사로 로키드 마틴 UK가 유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영국의 근본적인 방위 계획 수정으로 보병 전투차 워리어의 업그레이드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사업을 수주했던 로키드 마틴 UK는 현지 설계 및 제조 부문에서 채용했던 158명의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 디펜스의 K9A2 제조에 참여하는 것이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사안일 것이라는 예측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즉, 영국 육군을 위해 제안하는 하나 디펜스와 파트너 기업은 K9A2 제조 및 보수뿐만 아니라 170여 대의 K9이 소모하는 부품 공급 업체로서도 이익을 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워리어의 업그레이드 사업을 잃은 로키드 마틴 UK가 이 사업에 달려들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하나 디펜스가 영국에 제안할 자주포는 K9의 최신형인 K9A2로 지뢰 방호 장치와 복합 고무 궤도 등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고 탄약 장갑차 K10을 이용한 자동 탄약 재보급 기능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K9A2는 호강 크롬 도금과 가변 강선 기술을 사용해 호신 마모 수명을 1000발에서 1500발 이상으로 늘리고 포탄과 장약의 적재 및 장전과 격발을 완전 자동화한 자동화 포탑을 적용해 분당 발사 속도를 9발 이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최대 발사 속도와 자동 장전을 포함한 자주포 핵심 성능 향상을 위한 시험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고 디펜스 뉴스는 전했습니다. K9은 현재 한국 육군에 1100여 문이 배치돼 있고 인도의 100문을 비롯해 노르웨이와 핀란드, 에스토니아도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 육군이 지난해 9월에 차세대 자주포 도입 프로그램인 랜드 8116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최종 선정과 계약은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인도와 호주에서 진행한 현지화 모델을 그대로 활용해 영국 육군용 K9을 최대한 영국에서 제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또한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영국에 이전하고 영국 파트너들이 600여 문인 글로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피어슨 엔지니어링과 호르츠만 디펜스 시스템스, 고무 궤도를 생산하는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 측은 우리는 영국의 최대한의 산업 수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영국 MFP 팀과 협력하기를 고대한다면서 이 사업은 K9의 최신 모델인 K9A2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첫 해외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 군사 전문 채널에도 알려져 있으며 일본이 롤모델로 생각하는 영국에 한국이 무기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의 밀덕들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 밀덕들의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국이 부럽습니다.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국에 무기를 판매할 수 없을까요? 일본과 한국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의 무기는 엔진과 트랜스미션 및 서스펜션 등의 중요 부품은 거의 수입이나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품의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구마구 팔지만 한국은 이익 없이 파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거의 자국 기업에서 개발하고 생산해서
기밀 유지 수준도 비용도 비싸지만 개발비와 제조비도 거의 모두 자국 기업에 환원할 수 있어 그다지 손해는 없습니다. 해외 판매로 이익을 낼지 기밀 유지를 우선시할지는 어려운 판단입니다. 일본은 기밀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서방 국가들이 해외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 기술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보다 해외에 판매한 다음에 얻은 자금으로 기술 개발에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비로 개발하는 일본은 자금의 투자나 개발 속도에서 어려워질 뿐입니다. 맞습니다. 기술을 소중하게 간직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잊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국의 자주포는 모처럼 국산인데 업그레이드 없이 수입하는 건가요? 영국의 방위산업은 쇠퇴하는군요. 한정된 자금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발할 것과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것뿐입니다. 이걸 쇠퇴라고 하면 대부분의 나라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K9은 수출을 정말 많이 하는구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자주포 전력이 너무 중요해서 자주포는 마음먹고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도에서는 북한 폭격에 실패했지만 북한의 해안포는 평소 동굴진지에 숨겨져 있고 쏠 때만 내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은닉성과 생존성은 뛰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K9은 즉흥탄 없이 북한의 기습 포격을 받은 지 15분 만에 수동 조준으로 반격해 북한 진지에 명중시켰기 때문에 K9의 성능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원래 K9은 서방의 부품을 오합지졸로 조립한 것입니다. 서스펜션은 영국의 AS90과 같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자주포보다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서방의 부품을 사용한다지만 트럭형 자주포보다 훨씬 비싼데 이제 와서 K9을 도입해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영국군의 장점이 있을까요? 아직도 이런 오래되고 잘못된 정보를 믿는 사람이 있네. 한 나라에서 좋은 부품을 모아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은 시장의 생태계를 넓히고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합니다. 반도체와 조선산업에서 교훈을 얻었을 일본이 아직도 부품을 모두 개발하여 수출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국은 육군의 예산을 줄이고 있어서 저렴한 한국산 자주포를 구매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자주포는 안 쓸 장난감일 뿐이고 전쟁의 개념이 바뀐 시대에 맞춰 적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 디펜스는 정말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다. 일본도 자주포를 쓸 일이 없으니 한국의 하나에서 자주포를 사면 되겠네. 일본은 돈 낭비를 줄이고 진정으로 쓸 곳 많은 무기에 집중해라. 한국의 여론에 의하면 일본은 가상적인 것 같다. 한국이 팔긴 하겠지만 유사시에 문제가 되겠지. 미국을 경유해서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한국 대단하네. 서스펜션이 단지 라이센스일 뿐이야. 그리고 독일제 엔진과 미국제 트랜스미션을 라이센스하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거다. 화기관제 장치도 MS-DOS 기반이지만 K9A1부터는 윈도우 XP 기반이 되었다. K9의 대항마로 한국이 기술 수출한 터키의 T155 피르티나가 나온다면 재미있을 거야. 한국이 HVP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실제로 어떨까? 일본은 또 한국에 패배한 모양이다. 호주에 이어 영국까지도 K9을 도입할 것 같다니 정말 대단하다. 영국에 자주포를 쓸 기회가 있나요? 차라리 자주포를 퇴역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나 디펜스가 영국 육군의 차기 자주포 조달 프로그램에 K9A2를 제안한다고만 해도 이렇게 들뜨는군요. 현재 K9은 한국 무기 수출 산업의 성공적인 간판 상품이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술 이전에 걸림돌이 없는 것도 팔기 쉬워 유리하죠. 일본은 무기 장사 경험 부족도 있지만 그 이전에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으로 스스로 무기 수출 기술 이전에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다른 나처럼 성공할 가망은 희박합니다. 무기 수출에 많고 적음이 국가의 기술력이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어서 일본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K9의 수출 성공을 가장 기뻐하는 것은 독일 기업일지도 모릅니다. 엔진은 MTU STX 엔진 1 아이선스 생산, 변속기는 미국의 ATDX 11005A3을 SNT가 라이센스 생산 중입니다. K9 엔진의 국산화는 K2 전차 엔진을 만든 두산이 아닌 STX 엔진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의 K9 수출이 가능해질까요? STX 엔진은 선박용 엔진 개발 경험이 있고 MTU 엔진도 라이센스 생산한 경험이 있습니다.